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 본부장이시죠. 네,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4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네. 1, 2, 3차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정책적인 토론으로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좀 정책적인 토론이 되고 원탁으로 만들어지니까 더 네. 이제 토론하기에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여러 이제 공방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격돌했어요. 네. 특히 일자리 81만 개 문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놓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걸 이제 숫자로 계산해서 월 40만원짜리 일자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런 문제들은,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무슨 오만한 태도냐, 이렇게 이제 격돌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동일한 사안을 계속 질문한 것에 대한 어떤 거였는데, 네. 81만 개 일자리 중에, 공무원이 한 17만 명이니까 그걸 분리해야 되고, 네. 또 나머지 81만 개에서 17만을 뺀 것 중에 30만 개는 기존 일자리를 다시 좀 더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부로 계산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집요하게 발표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네. 물어본 거에 대한 좀 반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구도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이제 코리아 패싱 문제가 나와서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을 아느냐, 뭐 이렇게 물었고, 또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KAMD 방어 시스템, 한국형 방어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뭐 그건 또 영어로 얘기하냐,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유승민 후보의 어떤 토론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대선 후보가 또 다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누구든 간에 TV 토론의 핵심은 그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질문 자체를 공격하는 자세보다는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상하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자세를 전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리아 패싱 문제는 사실 이제 새롭게 항상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속 대선 후보가 워낙 일정이 바빠서 신문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놓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나버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중국과 미국과 뭐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지우지 결정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낼 영역이 완전히 지금 없어져 버린 이 외교의 참담한 상황이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인 외교 공간을 열겠다라는 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한미 그런 관계만 집착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뭐 한국이 관여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유승민 후보한테 또 공박을 했고요. 네. 그 내각 인선 원칙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민 추천제를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본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입각 의사를 여쭤봤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사행을 했지만요. 이 문제는 좀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는 뭐 그때 이제 그렇게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가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도
그때 임명했던 장관들이 사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그때를 배신하고 그 가치를 오히려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내각을 구성할 때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또 국가적인 아젠다를 자신의 정치적인 그걸로 이렇게 악용하지 않는 네. 진짜 헌신적인 그런 내각을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어제 이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단 입각, 제의한 거는 뭐, 문재인 후보께서 조금 애드립으로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석희 그분이 그럴 분도 아니고 또 네. 그런 분은 오히려 저는 그 언론에 살아있는 네. 어떤 중심을 갖고 계속하는 네. 것이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토론 얘기를 또 뭐 계속 안 여쭤볼 수 없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640만 불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권양숙 여사가 뇌물죄 아니냐 이러다가, 문 대표가, 문 후보가 좀 언성을 좀 높였어요. 뭐, 입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홍 대표가 버릇 없이 말씀하신다는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이 공방은 뭐 계속 홍준표 후보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 문 후보도 좀 격해진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640만 불 논란이 아시다시피 박연차라는 사람이 같은 동네 그 아저씨 같은 뻘 아니겠어요? 네. 그 노건평이라는 시아주버님과 서로 친한 분이고 네. 평소에 어렵게 살아왔던 청와대를 이제 마치고 오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좀 이 업무와 상관없이 네. 동네 그런 시아주버니 같은 입장에서 아마 그런 수수가 오간 걸로 그때 알려진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용납했을 뿐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홍준표 후보처럼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의 결벽성과 원칙에 비록 사모님이지만 이런 일이 된 걸 견디지 못한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어떤 비극적 결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뇌물죄라면 뇌물죄 무슨 업무와 무슨 대가로 그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옛날 박연차 사건 때 일반 대통령의 업무와 이걸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검찰의 시도는 잘못된 것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차 TV 토론에서 MB 아바타냐, 갑철수냐 이렇게 해서 또 본인 스스로 조금 그렇게 좀, 자승자박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래로 가는 토론을 하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정책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도 좀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이번 계속된 두 번 TV 토론에서 시청자들의 평가가 최하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자기 독백적 언어가 많고 그래서, 그분이 원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하신 분이고, 또 친구도 없었다는 거고, 또 신동아 인터뷰를 보더라도, 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친한 사람이었고, 동문회 활동도 하지 않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컴퓨터 연구하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야로 쭉 가셔야 될 분이, 네. 갑자기 이제 정치를 하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전환에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차갑게 바라보시는군요. 네. 어제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후보단이나 새 후보에 놓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후보단이나 연대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 세 분은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언하시면서 이제 이런 연대를 적폐연대라고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준비돼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질문하신 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네. 이게 정당이 무슨 가치와 내용도 아니고, 그냥 반문 연대식으로, 빨강색과, 지금 연두색과,
또 파란색이 합해지면 검은색이 되거든요. 네. 검은 어떤 연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 삼자 단일화, 그러니까 뭐, 원샷 단일화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뭐, 사실상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연대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만약 네. 여기서 사퇴를 하고 단일화하면 정치적인 사망이고, 네. 개인의 사망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건전하게 싹이 트려고 하는 보수가 무너지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탄핵에 투표를 한 세력이 나는 그래도 건강한 보수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뭐 뭐든지 부패와 부정을 해도 이것은 빨갱이가 음모다 기획된 거다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사표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보여지고 네. 홍준표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전 불가능한 일이고 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구조적으로 음. 단일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지금 단일화하면 지금까지 쓴 선거 비용이 뭐 100억이 넘을 텐데 네. 그걸 누가 보전해 주겠어요? 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걸 보전해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이 될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지 않느냐라는 뭐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대지 흥 문제 이런 이야기로 당장 후보를 사퇴라고 주장한 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겠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도 통합정부 카드를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의당으로 임명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일종의 뭐 그런 좀 신호를 약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정부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3당 합당이나 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아닌 그 지지 세력을 뺏어오겠다는 그런 선거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재인 후보나 저희가 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런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 정권 연장의 숙주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보수 진영 이런 거에 좀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처럼 저희 당이 집권하든 국민의당이 집권하든 네. 150석 과반수가 되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20대 국회와 3년 동안 같이 공동 정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과반수 의석을 내각제 같으면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모든 후보들이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각 구성을 책임 있게 하려면 네. 과반수 의석을 만드는 내각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들은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열려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우리 당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왜 안철수를 선택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조사 얘기로 좀 가볼 텐데 뭐 그런 네. 문제 때문인지 어쨌든 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오늘 한국일보 조사도 나왔는데 제가 뭐 여론조사 수치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강 1중 3약의 어떤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일관되게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질소과자처럼 질소공기를 주입한 것이다. 또 테마주 작전주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네. 초단타 매매 시장에 막 출렁거리는 것처럼 이 탄탄한 기업의 실력의 기초에서 얻어진 주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문과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초단타 매매 시장에 형성된 테마주 작전주는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력 주가이고 안철수 주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주말을 지나서 보수 표심이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좀 안철수 쪽으로 와서 이게 좀 반등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토론이 하면 할수록 네. 국민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가라앉아서 저는 잘못하면 3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3등이라고 하시면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뭐 이런 보수 후보가 2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은 뭐 남은 대선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도 이제 뭐 당원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송영길 의원께서도 뭐 게임이 끝났다는 전화가 온다 이런 얘기 뭐 또 하셨는데 그래서 뭐 또 국민의당 쪽에서는 너무 좀 오만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제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 그것을 여기서 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이런 전화가 오는데 절대 안 되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언론이 아주 비꼬아서 오히려 반대로 그 기사를 내는 참 특이한 네. 언론 행태인 것 같아요. 네.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더 그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끝났다고 오만하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도대체 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섬기고 또 민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고요. 네. 지금 이것은 이제 누구를 이기는 게임을 넘어서 네.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탄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5월 9일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또 전국이 혼란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왕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이 상황에 대통령을 이왕 뽑을 거면 우리 문재인 후보를 과반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줘야 네. 그 힘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당장 다가오는 대우조선에 저기 파산할 거냐 말 거냐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다녀보면 항상 국민들이 힘 좀 써주세요.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 그러려면 힘을 모아줘야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 개인이 뭐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이 모아준 힘을 기초로 이 대통령이 네.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힘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강 1중 3약 구도로 가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선대위나 이런 캠프 쪽에서는 그 목표치를 그러니까 50% 이상 60%까지도 좀 상향 조정해놨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목표치를 좀 국민적 지지를 좀 압도적으로 받기 위한 어떤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뭐 그런 식으로 승부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한 표라도 이기면 감사하다 그런 자세를 열심히 띱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 다 된 걸로 생각했는데 떨어졌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다가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신 송영길 의원과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